지난 영상에서 변제금 계산하면서 추가 생계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세 내고 병원 다니고 아이 교육비 내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변제금 계산에서 그게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다루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출이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말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해하실 수 있는 것부터 풀겠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내가 쓴 돈을 다 빼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60% 안에는 이미 주거비도, 의료비도, 교육비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라면 그 60% 안에 주거비 약 27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세를 40만 원 내신다면 40만 원 전부가 아니라 27만 원을 넘는 부분 약 13만 원이 추가 생계비로 검토되는 겁니다. 이미 포함된 만큼은 빼고 넘는 부분만 추가로, 이게 추가 생계비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해둔 것이고 다른 회생법원도 대체로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첫째, 주거비.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경우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같은 필수 공과금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한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 가장 높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런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추가로 약 59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지만 지방은 그보다 한도가 낮습니다. 가구 수가 늘면 한도도 올라갑니다. 둘째,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상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치료비입니다. 이것도 이미 포함된 몫을 넘는 부분이 대상인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6만 5천 원 정도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넘는 의료비 지출이 추가 생계비로 검토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소명하는 때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를 낸다고 말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로 돈이 나간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면은 의료비면은 진단서와 영수증 이런 소명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한번 크게 나간 병원비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치료비가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정리하면은 실제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고 그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많이 주장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예 주장할 여지가 없는 걸 만들어서 주장하면은 오히려 신뢰를 잃거나 아니면 절차만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많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을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검토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맡기시든 제 경우에 추가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봐주세요 라고 꼭 요청하세요. 꼼꼼하게 검토해주지 않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액들은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 기준입니다. 매년 바뀌고 법원마다 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아니라고 자동으로 그만큼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과 소명 자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구조로 인정되는지 아셨다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 해보세요. 한 달치 월세, 관리비, 병원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이게 추가 생계비 검토의 출발점이고 상담하실 때 이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안도할 수 있는 길,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였습니다.